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상장 안 시키는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KYB, 그러니까 기업 실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상장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 커뮤니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 공식 KYB 페이지,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OKX 관련 보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이 믿음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KYB가 실제로 뭔지, 그리고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을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부 KYB란 정확히 무엇인가? 먼저 KYB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KYB는 노요 비즈너스의 줄임말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KYC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의 KYB 안내 페이지를 보면 이 절차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KYB는 파이 메인넷 지갑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소가 됐든 결제 서비스가 됐든 실제 파이코인을 입출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메인넷 지갑을 가지려면 파이코어 팀의 기업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파이 측이 밝히는 KYB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안전성으로 KYB를 통과한 기업만이 실제로 KYC를 마친 파이오니어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기 방지입니다. KYB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가 파이 메인넷 지갑을 보유한 것처럼 사칭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셋째는 각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허가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넷째는 KYC와 KYB가 결합된 네트워크가 향후 다른 서비스들과의 플랫폼 차원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유틸리티 측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KYB는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상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기관이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자체가 운영하는 자체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이에요. 즉, KYB 통과 여부는 파이 쪽에서 그 사업자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장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2부, 그렇다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왜 안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증의 핵심일 텐데요. 실제로 확인 가능한 근거를 기준으로 두 거래소를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2025년 2월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했고 약 22만 6천 명이 참여해 86.8%가 상장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 투표 이후 15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이낸스의 커뮤니티 투표는 상장을 약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요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고도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다른 토큰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업계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바이낸스 측 미상장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드 투명성 문제로 파이 블록체인 코드베이스가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돼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제3자 보안 감사인데 체인링크 연동 등 일부 소규모 통합 사례는 있지만 파이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외부 보안 감사 결과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버넌스와 탈중앙화 문제로 검증자 구성이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결정권이 여전히 파이 코어 팀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과 43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거친 뒤 규제 준수에 훨씬 민감해졌다는 배경도 함께 거론됩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3가지가 KYB와는 성격이 다른 요구사항이라는 점입니다. KYB는 파이 네트워크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절차이고, 코드 감사나 탈중앙화 수준은 바이낸스가 자체 상장 심사 기준으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즉 바이낸스가 KYB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는 공개된 기록은 없습니다. 바이낸스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은 KYB 심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체 상장위원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되는 그림입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보다 상황이 더 단순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해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한 적도, 공개 성명을 낸 적도, 상장 검토 목록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 상태예요. 코인베이스가 공개한 자체 자산 심사 기준을 보면 원산지 국가의 규제 명확성, 기술적 성숙도, 포괄적 보안 검토,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통상 다른 규제 거래소에서의 거래 이력을 요구합니다. 이 중 마지막 항목은 크라켄과 OKX 상장으로 이제 충족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항목, 즉 규제 명확성입니다. 파이코인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상품으로 분류되는지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클래리티법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클래리티법은 2026년 5월 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조율,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있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SEC와 합의한 이력이 있어 규제 리스크에 특히 민감한 거래소로 꼽히는데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토큰을 먼저 상장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코인베이스의 침묵은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자체의 실행력 문제라기보다 미국 입법 일정이라는 코인베이스 외부 변수에 달려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두 거래소 외에 한 가지 더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초 바이빗의 벤저우 대표는 파이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스캠이라고 지칭하며 상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파이 네트워크가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을 잃었다고 2023년 중국 공안이 경고를 낸 사례를 들었습니다. 파이 측은 이 주장에 반박했고 바이빗은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KYB나 코드 감사와는 전혀 다른 평판 리스크에 기반한 거부 사례라는 점에서 앞선 두 거래소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부 그렇다면 업비트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는 왜 아직인가? 파이오니어 분들이 해외 거래소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궁금해하시는 게 국내 상장일 겁니다. 이 부분도 KYB 프레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 파이 네트워크 공식 KYB 인증 리스트 12곳 중에 국내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빈 모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 스스로도 파이코인 상장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발표도 거부한다는 발표도 없는 그야말로 무응답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이낸스가 최소한 커뮤니티 투표라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국내 거래소들이 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도 KYB보다 먼저 살펴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업비트가 공개한 상장 심사 기준을 보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법규 준수, 이용자 보호 장치, 토크노믹스 및 정보 투명성, 기술 보안, 팀 역량 이렇게 6가지를 평가합니다. 이 중 파이 네트워크가 걸리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내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파이코인은 초기부터 지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해 채굴 속도를 올리는 구조 때문에 다단계 방식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해당 방식이 다단계로 분류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 규모에 비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 팀 구성원이 누구인지 같은 핵심 정보가 오랫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업비트가 요구하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나 토크노믹스 및 정보 투명성 항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둘째, 국내 규제 환경 자체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신규 상장 심사에서 백서 공개, 준비금 증빙,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등을 더 까다롭게 요구하게 됐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차원에서도 부실 코인 정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단계 논란과 팀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장 심사대에 오르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셋째, 유동성과 검증 이력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보통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의 거래 이력과 안정적인 유동성을 참고 지표로 삼는데 2026년 들어 크라켄, OKX 미국 서비스 상장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직 국내 거래소가 요구하는 수준의 검증 이력이 충분히 쌓였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거래소 미상장 역시 KYB 통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국내 거래소가 KYB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는 근거 자체가 없고, 오히려 국내 거래소들이 아직 파이코인에 대한 공식 검토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걸림돌로 꼽을 수 있는 건 다단계와 돌려막기식 수익 구조라는 오해, 코어팀 중심의 중앙화 구조, 정보 투명성 부족,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국내 상장 심사 환경 쪽이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그림입니다. 4부 결론. 정리하면 KYB 때문에 상장을 못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KYB는 이미 여러 거래소가 통과했고 실제 상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국내 3대 거래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KYB와는 별개인 각자의 자체 기준 때문입니다. 이 거래소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KYB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공개 기록은 국내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방향을 잡아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이낸스처럼 프로젝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3자 보안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블록체인 코드베이스를 더 폭넓게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것, 검증자 구성을 코어팀 바깥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향해서도 같은 방향이 유효합니다. 팀 구성과 기술 구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굴과 추천 구조를 둘러싼 다단계성 논란을 정면으로 해명하는 쪽이 국내 상장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손댈 수 없는 외부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 클래리티법의 통과 여부, SEC와 CFTC의 공식 분류 가이드라인, 한국이라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규제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영역은 프로젝트가 아무리 노력해도 입법과 규제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